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2단원 각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각의 크기는 얼마인지 각도기를 이용해서 각을 한번 재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6쪽과 39쪽, 수익책은 26쪽과 27쪽을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습니다. 각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총 3가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직접 눈으로 비교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래요, 맞아요. 투명 종이를 사용해서 비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일정한 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요것들은요. 뭔가 정확하지도 않고요. 불편했어요.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방법보다 훨씬 정확하고 훨씬 편리한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배웠습니다.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변의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요. 각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변의 길이는 분명 짧지만 변의 길이는 분명 길지만 요걸 두 개를 포개어 보면요. 이렇게 똑같아요. 각의 크기는 그래서 변의 길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각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오늘은요. 각도기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재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기 다 준비됐죠? 혹시 각도기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꾸러미 3을 보면요. 각도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용하면 됩니다. 각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이것 좀 봐. 여기 창문이 있어. 활짝 열리지 않고 일정한 만큼만 열리는 창문이야. 창문은 얼만큼 열려있던 걸까? 자, 창문과 우리 창틀의 각도가 얼마쯤 될까요? 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요거의 각은 얼마쯤 될지 요거 우리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꾸러미 3에는 각도기가 있어요. 아주 작은 각도기, 귀여운 각도기가 있습니다. 요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지기 첫 번째, 각의 크기를 잴 때 각도기를 이용해요.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각도기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여러분들 각도기 한번 살펴보세요. 그 전에 우리 약속 한 가지 할게요. 각의 크기를 각도라고 하고요. 직각의 크기를 똑같이 90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1도라고 하고 1도라고 쓸 거예요. 요렇게요. 요렇게 1도. 자, 20도면은 20도, 90도면은 90도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를 위에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직각의 크기는 90도가 돼요. 90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각도기에서 직각은 작은 눈금 몇 개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작은 눈금들이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10칸, 20칸, 30칸, 40칸, 50칸, 60칸, 70칸, 80칸, 90칸. 총 90개가 모이면 직각이 됩니다. 왼쪽도 역시 10칸, 20칸, 30칸, 40칸, 50칸, 60칸, 70칸, 80칸, 90칸. 역시 90개가 모이면 각도 직각이 됩니다. 자, 각도기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각도기를 보면요. 왼쪽으로도 0이 시작되고요. 오른쪽으로도 0이 시작돼요. 자, 요렇게 시작하는 눈금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시작하는 눈금이 있어요. 안쪽 눈금을 읽어야 할지 바깥쪽에 있는 눈금을 읽어야 할지 그거 우리 좀 이따 배워볼게요. 자, 2번 각도기로 각도를 재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도기의 각 부분의 이름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각도기의 중심이에요. 이렇게 십자 모양이죠. 십자 모양. 십자 모양이 만나는 여기 가운데를 우리가 각도기의 중심이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각도기의 중심.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각도기의 중심. 네, 그리고요. 자, 파란색 선 보이시죠? 요걸 우리가 각도기의 밑금이라고 합니다. 밑금. 따라해 볼게요. 각도기의 밑금. 밑에 있는 금이다. 밑에 있는 선분이다 해서 밑금이라고 그래요. 많은 학생들 중에서 밑금을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밑금을 요거라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밑금 아니에요.
밑금은 반드시 각도기의 중심을 지나는 선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각도기의 중심은 여기, 십자 모양이 만나는 여기요. 자, 그리고 각도기의 밑금은 각도기의 중심을 지나는 선이 됩니다. 각도기의 중심과 각도기의 밑금은 각도를 측정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기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각도기의 밑금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각도기의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을 바르게 맞춘 것에 동그라미 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의 꼭지점 한번 찾아볼게요. 왼쪽에 있는 각에서 우리 각의 꼭지점 찾아볼게요. 각의 꼭지점은 여기가 되겠죠. 오른쪽은 여기가 돼요. 각도기의 중심 찾아볼게요. 각도기의 중심은 왼쪽은 여기 있고요. 오른쪽은 여기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이 각의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을 바르게 맞춘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첫 번째. 여기가 바로 각도기의 중심과 각의 꼭지점을 제대로 맞춘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을 측정할 때는요. 이렇게 각의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을 딱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각의 한 변과 각도기의 밑금을 바르게 맞춘 것에 동그라미 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의 한 변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각의 한 변. 왼쪽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오른쪽은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각도기의 밑금은 각도기의 중심을 지나는 선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파란색 선 보이시죠? 오른쪽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이 각의 한 변과 각도기의 밑금을 바르게 맞춘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제대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방법 배우겠습니다. 각의 한 변과 각도기의 밑금을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각의 나머지 변과 만나는 각도기의 눈금을 읽어보세요. 자, 70도도 있고요. 110도도 있어요. 그러면 70도와 110도 중에서 어떤 것을 읽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어떤 걸 읽어야 될까요? 70도가 맞을까요? 110도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밑금과 포개어지는 변부터 용도가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밑금과 포개어지는 변이 여기 있죠. 자, 여기가 바로 밑금과 포개어지는 변이에요. 여기서부터 용도가 시작되니까 안쪽 눈금을 읽어야 될까요? 바깥쪽 눈금을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영도가 시작되니까 안쪽 눈금을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0도,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그래서 70도가 되는 거예요. 110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각도기의 중심과 각도기 밑금 잘 맞추는데요. 눈금을 어떤 눈금을 읽어야 할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밑금과 포개어지는 변부터 용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일에 요런 각이 있어요. 요런 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용도가 시작될까요? 자, 보면은 여기가 바로 각도기의 밑금과 포개어지는 변이죠. 여기서부터 영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0, 10, 20 위에 있는 눈금을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눈금이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눈금 아닙니다. 네, 그래서 눈금을 제대로 읽으면 70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리해 볼게요. 각의 크기를 재는 방법은 첫 번째, 각의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을 딱 맞춰주는 거예요. 두 번째, 각의 한 변과 각도기의 밑금을 딱 맞춰줍니다. 이렇게요. 세 번째, 각을 읽어주는데요. 밑금과 포개어지는 변부터 영도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포개어지니까 각도는 7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각의 크기를 재는 방법 세 가지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앞으로 각도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도기를 이용해서 각도를 재어볼게요. 이미 친절하게도요, 여러분들 각도기의 중심과 꼭지점 그리고 각도기의 밑금과 한 변이 포개어져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각도를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안쪽에 있는 눈금을 읽어야 할지 바깥쪽에 있는 눈금을 읽어야 할지
요것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눈금을 읽어야 할까요? 그렇죠. 밑금과 포개어지는 변이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부터 0도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도, 10도, 20도, 30도, 40도. 40도와 50도 사이에 있습니다. 네, 정확히 40도와 50도 사이에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는 45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밑금과 포개어지는 변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0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눈금을 읽어줘야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눈금을 읽으면 안 됩니다. 눈금을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0도, 10도, 20도, 30도. 자, 그러면 110도와 120도 사이 정확히 사이에 있네요. 110도와 120도 정확히 가운데 있으니까 각도는 115도가 되겠습니다.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죠. 110도에서 다섯 칸을 더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115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각도기로 각도 측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 가지 방법을 잘 기억하면서 영상을 잠깐만 멈춰놓고 한번 각도기로 각도를 측정해 보세요. 각도기 잘 측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나요? 각의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을 딱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세요. 두 번째, 각의 한 변과 각도기의 밑금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각을 읽어주면 되는데요. 밑금과 포개어지는 변부터 0도가 시작되니까 0도가 시작되는 곳은 여기예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0도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읽으면은 여기가 되는데요. 70도와 80도 사이에 있습니다. 정확히 반인데요. 그래서 75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요. 첫 번째, 각의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을 딱 맞춰주세요. 이렇게요. 두 번째, 각의 한 변과 각도기 밑금을 맞춰주면 되는데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 각을 읽어주면 되는데요. 밑금과 포개어지는 변이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0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180도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30도와 40도 정확히 사이에 있으니까 35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 각의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을 맞춰주세요. 이렇게요. 두 번째, 각의 한 변과 각도기의 밑금을 돌려가지고 쭉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뭐였습니까? 그렇죠. 각도를 읽어주면 되는데요. 밑금과 포개어지는 변부터 0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밑금과 포개어지는 변이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0도가 시작된 겁니다. 0도가 시작된 눈금이 안쪽에 있는 파란색 눈금이니까 파란색 눈금인 100도를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도는 100도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각의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을 딱 맞춰주세요. 이렇게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그렇죠. 각의 한 변과 각도기의 밑금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각을 읽어주면 되는데요. 밑금과 포개어지는 변. 여기 있죠. 여기 이 변과 밑금이 포개어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0도가 시작되니까 파란색 눈금 아니고요. 검은색 눈금 읽어줘야 됩니다. 위에 있는 검은색 눈금을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 50도와 60도 정확히 반이네요. 그래서 읽으면 55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지기 문제 4번입니다. 각도기를 이용해서요. 부채에서 볼 수 있는 각도를 한번 재어볼게요. 조금만 확대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각도기의 중심과 꼭지점 그리고 각도기의 밑금과 한 변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각도를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안쪽 눈금을 읽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바깥쪽 눈금을 읽어줘야 될까요? 그렇죠. 모두가 다 안쪽 눈금을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 40도와 50도 사이 정확히 반에 있으니까 45도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90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도 마지막은 안쪽 눈금을 읽어야 되니까요. 180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모양은 90도, 요런 모양은 180도라는 거 여러분들 눈을 딱 보고 저거는
90도 모양이구나. 저거는 180도 정도 되겠구나라는 감을 조금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키우기 문제입니다. 각도기를 이용해서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의 각도를 한번 재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트북, 두 번째는 컴퍼스가 되겠습니다. 역시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세 가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각의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을 딱 맞춰주세요. 이렇게요. 딱 맞춰주는 거예요. 두 번째, 각의 한 변과 각도기의 밑금을 맞춰주면 되는데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 각을 읽어주면 되는데요. 밑금과 포개어지는 변부터 영도가 시작돼요. 밑금과 포개어지는 변은 여기 있죠. 왼쪽이에요, 왼쪽.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영도를 시작하려면 위에 있는 눈금을 읽어줘야 됩니다. 파란색 눈금 읽으면 안 됩니다. 위에 있는 눈금을 쭉 읽다 보니까 여기서 만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40도가 아니고요. 140도라고 읽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컨버스 각도 한번 읽어볼게요. 각의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을 딱 맞춰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 각의 한 변과 각도기의 밑금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마지막, 뭐였습니까? 그렇죠. 각을 읽어주면 돼요. 밑금과 포개어지는 변부터 영도가 시작됩니다. 자, 밑금과 포개어지는 변이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영도가 시작돼야 되니까 파란색 안쪽 눈금을 읽어줘야 됩니다. 자, 겹치는 부분이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눈금을 읽으면 70도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제일 처음 살펴봤던 창문이 벌어진 각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각도는 얼마쯤 될까요? 똑같습니다. 첫 번째, 각의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을 딱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두 번째, 각의 한 변과 각도기의 밑금을 딱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세 번째, 각을 읽어주면 되는데 밑금과 포개어지는 변부터 영도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 밑금과 포개어지는 변은 여기죠. 여기. 영도가 시작되는 눈금은 파란색 눈금이에요. 안쪽 눈금이에요. 그래서 안쪽 눈금을 우리가 읽어줘야 됩니다. 눈금을 읽어주면 여기 30도가 되겠죠.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거 배웠죠. 각의 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각도라고 불렀습니다. 직각의 크기를 똑같이 90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1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1도라고 썼습니다. 1도. 그리고 직각의 크기는 90도가 되는 거예요. 각도기에서 직각은 작은 눈금 몇 개로 이루어져 있었나요? 그렇죠. 총 90개로 이루어져 있었죠. 90개의 눈금이 합쳐지면 그게 바로 90도가 되는 거였습니다.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했습니다. 반복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계속 반복했어요. 또 반복해 볼게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각의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을 딱 맞춰주는 거예요. 두 번째, 각의 한 변과 각도기의 밑금을 딱 맞춰주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였어요? 각을 읽어주면 되는데 읽을 때 안쪽 눈금을 읽어야 될지 바깥쪽 눈금을 읽어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밑금과 포개어지는 변을 찾고 거기서부터 영도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각도의 뜻과 각도기로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각을 어떻게 그리는지, 예를 들어서 50도를 그리세요. 50도는 각도기로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업을 듣다가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보고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